자, 기본 입력이 다 됐으면 자, 1번 자리에는 스타일을 그냥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스타일 할 때 미리 여기 블럭 안에 써도 되고 F6번 눌러주시고 네, 그냥 F6번 눌러서 스타일을 추가하러 갈게요. 스타일 추가하기 스타일 이름을 적어주시고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단 스타일입니다. 글자 스타일은 우리 수업에서 안 했어요. 이거는 글자에만 영향을 주는 거고 이거는 문단 전체에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문단 번호까지 다 영향 주는 거고 그래서 문단 스타일로 했고 문단 스타일이면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문단 모양 자리를 눌러서 왼쪽 여백 15포인트네요. 왼쪽 여백 15 문단 아래 10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서 그 스타일 추가하는 창 안에서 추가하기에서 문단 모양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단 아래 10 기본에 가세요. 문단 모양의 기본 탭에 왼쪽 여백 15 문단 아래 10 자, 문단 모양 속성은 이렇게 설정하고 설정 글자 모양 갈게요. 자, 글자 모양에서 기다릴게요. 아까 문단 모양 아직 덜 하신 분. 문단 모양 덜 하신 분. 문단 모양 바꿨어요? 문단 모양 덜 하신 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다 됐어요? 글자 모양을 하실 때는 자, 글자 모양 하실 때는 글꼴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 언어가 대표일 때 글자 크기 10 그건 맞게 돼 있죠. 장평 95 자간 5 자, 요거까지는 먼저 하고 대표일 때 장평 자간을 다 해놓으시고 언어를 한글일 때 한글은 굴림을 하고 한글은 굴림을 선택하고 영문은 도둠을 선택할게요. 네, 요 안에서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대표는 모든 글꼴에 대해서 모든 언어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는 거고 한글 해놓으면 한글 글자에 대해서만 어떤 글꼴 영문 글자에 대해서 어떤 글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글자 모양 안에서 다 해서 글자 모양을 설정하시고 영문은 뭐예요? 선생님 그 영문하고 그 한글을 따로 설정하고 다시 영문 아니요. 그냥 한꺼번에. 왜냐면 이 안에서 대표는 모든 글자에 대해서 다 바꾸는 거고 한글 해놓으면 한글 글꼴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같이 그냥 다 들어가면 돼요. 영문은 도둠으로 하고. 보둠? 프린트물 봐가면서 하세요. 네. 그래서 대표일 때 장평 자간을 했기 때문에 영문도 장평 자간, 한글도 장평 자간 똑같습니다. 네, 설정할게요. 자, 그래서 요 스타일 이름에 스타일 종류는 문단 전체에 영향 주는 문단 스타일이면서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문제지처럼 수정을 했어요. 추가 누를게요. 그러면 엑스플로러는 스타일이 만들어졌어요. 요 창은 그냥 닫고 나오시라 했어요. 네. 아까 미리 블럭을 설정하거나 이런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닫고 나오시고 요 자리 블럭을 해서 스타일을 적용시킬 때 이 부분으로 가시라 했죠. 바탕글 적혀있는 이 자리에 가서 엑스포라는 스타일을 선택하세요. 클릭하면 수정이 됐습니다.
엑스포라는 스타일, 여기 바탕글 적혀있던 이 자리에 엑스포라고 선택됐죠? 그러면 영문 글꼴, 한글 글꼴 다르게 또 문단 아래 때문에 여기가 떨어졌어요. 아까 여기 엔터 안 치셨잖아요. 그죠? 문단 아래를 줬기 때문에 요 문단 아래에 한 줄 떨어졌습니다. 10분, 블럭을 안 잡고 하면 이게 두 문단이니까 여기서도 엑스포 한번 하시고 여기 커서 두고도 엑스포 한번 하고 두 번을 하셔야 되죠. 문단이 두 개니까 블럭을 안 잡았을 땐 두 번 하시고 블럭을 잡았으면 한 번만에 하셔도 되고. 자, 이제 표에 속성을 넣을게요. 표 조건 내용에 캡션으로 넣으라 했고 굴림에 10포인트 넣으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캡션부터 넣어볼게요. 표를 선택을 하시면 표 안에 커서를 넣을게요. 표 안에 커서 넣기. 표 안에 커서를 넣으시고 그러면 표 탭이 생겼죠. 네, 거기 왼쪽 저 앞에 캡션 자리 있죠. 캡션의 위치는 위였어요. 위. 이건 오른쪽이 아니고 위입니다. 그죠? 위를 선택을 하시고 표 1이라는 캡션 번호를 블럭 설정에서 딜리트 누르면 질문 없이 그냥 지워집니다. 표 1을 블럭 설정 딜리트. 자, 그리고 그 내용 적을게요. 네, 표 이름 블럭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고 타자 느리면 쓴 데까지 조금 몇 장만 적어주시고요. 자, 이 글자 오른쪽으로 보내시면 돼요. 오른쪽 정렬. 자, 그리고 굴림의 10포인트가 전체 표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은 표에 글꼴 바꿀 때 이렇게 블럭 설정해서 글꼴 바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거 바꾸고 캡션의 글자도 다시 따로 블럭해서 또 바꾸고 이렇게 두 번을 하게 되는데 한꺼번에 할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하는 방법은 표 개체를 밑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개체 선택할 수 있거든요. 표 개체를 선택하면 캡션은 같이 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굴림에 10포인트를 하면 같이 바뀌어요. 개체를 선택해 놓고 하면 두 번 안 하고 한꺼번에 요 캡션 글자까지 같이 바뀝니다. 10포인트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안 건드려도 되고요. 굴림으로 글꼴을 바꾸시면 돼요. 자, 2번 문항에는 정렬은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자, 정렬 부분 할게요. 자, 아까 캡션 자리는 커서 두고 오른쪽 정렬했고, 그 다음 이런 숫자 자리는 합계도 계산해야 되는데 합계 자리도 나중에 가운데 와야 되겠죠. 지금 아직은 계산 안 했지만 그래서 합계 자리까지 블럭 다 해서 가운데 정렬. 아, 참. 오른쪽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문자 자리. 왼쪽 이 부분하고 컨트롤 눌러서 상단에 이 부분하고요. 가운데 정렬. 자, 3번은
3번은 셀 색깔, 범위 설정, 블록 설정하시고, 블록 설정할게요. 블록 설정해서 셀 채우는 색, 노랑을 넣을게요. 프린트물 이거 봐가면서 하세요. 네. 이제 4번을 하고 있어요. 표 조건 4번. 한글의 계산 기능 이용하여 빈칸에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 사용할 것 했는데 캡션은 이미 했고 합계를 구할 때는 기본 데이터 숫자와 답 적힐 셀까지 85부터 비어있는 요 답 적힐 셀까지 블럭한 다음에 표 탭에 보시면 블럭 합계 그래서 답 나오면 되고요. 아까 오른쪽 정렬해놨기 때문에 이미 오른쪽 가 있습니다. 그다음 5번에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자, 선 모양에 테두리 이중 실선하고 그런 거 하러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할 거는 요 대각선이에요. 왜냐하면 대각선은 기본 선 굵기로 하잖아요. 이중실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나중에 대각선 하면 이것도 2줄짜리 이중실선으로 만들어지니까 대각선을 먼저 할게요. 커서를 두시고 셀 테두리에 가서 대각선 한번, 다시 한 번 더 대각선을 그냥 커서만 둬도 돼요. 한 셀이니까. 블럭이 있어도 상관없고. 블록 잡으니까 저장하기 같아요. 계속. 블럭이 있든 뭘 하든 셀 테두리에 그냥 요거 대각선 한 번씩 넣으면 돼요. 그렇지. 왜 이게 만지기만 하면 저장이 됐어? 진짜 다 쓴 거는 얼마인데? 아까 제가 점검했던 거는 다 어떻게 됐지? 아니 밖에서 꽂혀서 저장해드렸는데 무서워 또 확 바뀌었네. 글자 쓴 거는 어디 갔어요? 바깥에 테두리 선 넣는 것부터 그냥 따라했어요. 자, 대각선 했고 그 다음 전체 셀 블럭 설정하시고요. 바깥에 이중실선, 선을 바꿀 때는 선 종류, 셀 테두리 모양의 이중실선을 선택하시고 선 종류에서 셀 테두리 모양 해서 이렇게 종류에서 2줄 이상 되는 이런 선택 사항들은 굵기를 바꾸실 필요 없어요. 요 위에 거, 한 줄짜리로 된 것들만 굵기를 바꾸는 거고 이렇게 이중실선을 했으면 굵기는 바꾸러 갈 거 없고 선의 색깔도 선택을 따로 안 바꾸면 기본은 검정색이니까 속성은 다 됐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중실선 한 다음에 테두리에 가서 바깥쪽 모두를 클릭 한번 하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블럭해서 네. 그러면 테두리 바깥에 여기 이중실선 다 생겼죠? 왼쪽에 블럭해서 셀 테두리 오른쪽 이 블럭의 오른쪽에 이중실선 들어가게 하고 다시 첫 줄 블럭 잡고요. 이 블럭의 아래 그 블럭의 아래에 이중실선. 그래서 테두리 선도 이제 모양이 다 맞춰졌어요. 자, 그 다음은 차트 하러 갈게요. 그래서 표는 다 끝났고 차트에 필요한 데이터는
지금 요 노란색 넣는 요 자리입니다. 합계 필요 없고요. 50대가 차트에 완성되어진 프린트물에 가로축, 여기는 지금 세로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여기 20, 30, 40대 그다음 범례 자리 거기에 필요한 것만 들어가니까 그 내용은 요만큼이죠. 여기 노란색 넣었던 요만큼. 그래서 색깔도 지금 요 단계에서 이제 넣어도 돼요. 어차피 한번 블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차트를 그릴 때는 블럭 설정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먼저 블럭 설정한 다음에 차트 눌러주죠. 차트가 만들어지면 일단 크기 조절하시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 이동하시고 크기 조절, 위치 이동. 표 밑에 차트가 가도록 너비는 표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시고요. 자, 그러면 차트가 선택되어 있어요. 크기 조절, 위치 이동한 다음에는 저 위에 차트 메뉴에서 차트 종류부터 바꿀게요. 가로막대형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 있는 게 묶은 가로막대형. 자, 그 다음은 제목은 도둠 진하게 12포인트 뭐 이렇게 되는데 제목을 넣어야죠. 일단은 제목을 차트 제목에 제목 모양 들어갔었습니다. 제목에 제목 모양 여기 있잖아요. 제목에 아랫부분에 누르세요. 그리고 제목 모양 점점점 있는 대로 가면 제목을 보이도록 체크하시고 위에 보이도록 그 다음에 글자 가서 제목 글자를 적을게요. 자, 이 진도 나가는 동안에는 타자 느리면 쓰는 데까지만 쓰세요. 자, 글자 쓴 데까지만 그까지 쓰시고 속성 바꿀게요. 제목은 도둠 밑에 볼게요. 여기 도둠 진하게 12포인트. 그다음 배경에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 2포인트. 배경에 가서 배경으로 갈게요. 배경에 가서 선 모양 한 줄로 선 모양은 한 줄로 해놓으시고 그림자를 체크해서 2포인트로 선 모양은 한 줄로 그 다음 밑에 그림자에 체크해서 2포인트로 숫자 줄여주시고 설정. 그 다음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도둠 보통 10이네요. 그러면 이런 글자 속성을 바꾸실 때는 일단 한번 더블 클릭해서 지금 현재 조절점이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한 번은 더블 클릭하면 조절점이 반씩 깎였어요. 차트 내부에 조절점이 반씩 깎여 있을 때 이제 제목 외에 글자 있는 자리는 여기 범례 자리, 가로축, 세로축 있는 이 자리들 글자 있잖아요. 그 세 군데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요 글자 있는 자리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범례 모양 해서 글자 뜹니다. 글자에 거기에서 도둠 보통은 이게 보통이에요. 그냥 요 네 가지 속성이 아무것도 안 눌려 있도록 해주는 게 보통이라서 이미 보통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둠과 10만 하시면 돼요. 앞에 4개를 안 건드리면 보통 되어 있는 거고요. 도둠 10 설정. 그럼 여기 바뀌었습니다. 또 20대에 있는 요 자리에 가볼게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 글자 탭 있죠? 글자에 가서 도둠 10. 도둠하고 10. 설정.
또 숫자 있는 이 자리 중에 한 군데에서 지금 저는 40에 가볼게요. 40에서 더블 클릭 0, 20, 40 이렇게 적혀 있는 그 글자 자리에서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 가서 도둠 10 자, 그러면 4번 지시사항 다 했고 5번은 축 제목과 법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보면은 여기 숫자 있는 자리에 단위 1000명 들어가야 되고 법례 자리에 테두리가 있었네요. 그럼 법례부터 먼저 해볼게요. 법례는 더블 클릭해서 선 모양. 자, 지시사항이 없었지만 그림처럼 동일하게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선 모양 한 줄로 설정해주면 여기 선이 생겼고요. 한 줄로 설정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여기 들어가는 거 자, 이 자리 축의 제목이죠. 축의 제목 자, 여기 가로 갑축 지금 가로로 있는 값, 숫자 값 있는 자리 선택. 그러면 보임에 체크를 하면 글자 내용을 적을 수 있죠. 보임에 체크하고 내용 입력하시고 자, 이것도 글자를 입력했으니까 도둠의 10을 해주고 나와야 되겠죠. 글자 입력하고 도둠 10까지 하세요. 글자는 쓴 데까지 조금만 쓰시고 도둠 10 설정. 글꼴 꼭 하고 나오세요. 도둠의 10입니다. 그러면 지시사항대로 다 처리한 거죠. 틀린 거 있나요? 다 똑같죠? 그럼 차트 다 했어요. 자, 이제 3번 자리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번호 그냥 1번이라는 번호는 그냥 키보드로 넣어서 달아주시고 자, 지금 저는 여기 1번 번호 달고 메뉴가 혹시 희미한가요? 위아래로 한번 왔다 갔다 해보죠. 바깥에 한번 클릭을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표 차트가 선택되어 있나? 메뉴를 그냥 어딥니까? 입력 메뉴로 가보세요. 입력 메뉴 가도 희미한가요? 메뉴 희미하면 뭐 화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커서 이제 괜찮네요. 메뉴가 희미한 건 있어. 입력에 활성화 다 돼 있나요? 네. 수식은 넣어놨대요, 그죠? 자, 수식 갈게요. 입력의 수식의 위에 부분 그림자리 눌러서 찾아갈게요. 자, 대문자 Y. 지금 글자 색깔은 검정으로 해놓을게요. 대문자 Y 쓰시고 이꼴 대문자 Y 쓰고 이꼴 기호 적고 Y자 언제 적으시려고 Y 적으세요. 아니 대문자로 그냥 Y 하나 적고 대문자
Y인데 괜히 한 령 바꿔서 그래요. Y 이꼴, 그 다음 이제 루트 필요하죠. 루트 기호 자리 먼저 선택하고, 이꼴 기호까지 적고요. Y는 적고, 루트 표시해서, 루트 안에 또 분수가 또 필요하네요. 자, 루트 기호 했고, 그 다음 분수. 자, 분수 선택을 하면 이제 자리가 만들어졌죠. G는 소문자로 적고, L은 대문자. 다음에 아래로 내려서 2는 그냥 키보드로 적는데 파이 글자는 키보드에 없는 거니까 파이 글자는 여기서 찾으시면 되죠. 여기 두 번째 거에 있네요. 여기 파이. 자, 그리고는 오른쪽 방향 키로 할게요. 오른쪽 한 칸 나가면 분수까지 갔고 아직 루트 안에 커서가 있어요. 거기서 한 칸 더 나가면 루트 바깥으로 나가는 거 보이면 이제 이꼴 기호 적고, 다음 분수 다시 선택해서 G, T, 아래쪽에 2, 그다음 파이 찾아주시고, 아까 했던 거 파이 그대로 찾고요. 자, 이렇게 다 입력이 되고 나면 넣기 누릅니다. 안 됐는 분 볼게요. 여기 커서 여기 딱 넣어주면 돼요. 대문자 L 한번 쳐주면 돼요. 다 됐고 넣기. 안 되신 분 있어요? 다 됐으면 넣기 눌러서 나올게요. 색깔? 아, 자, 요거 글자니까 글자 옮겨가듯이 딱 가면 커서 보이죠? 이때 딱 넣어주고요. 다시 그 다음 거 같이 연습할게요. 자, 적당히 띄워서 2번 번호 달아 놓으시고, 입력의 수식, 입력의 fx 수식 눌러주고요. 네. 옆으로 밑으로 갔구나. 엔터를 쳐서 그런가? 네. 엔터 쳐서 그렇고. 백스페이스 해가지고. 일단 밑에라도 해놓으세요. 이따가 그 수정을 할게요. 자, 옆에 가서 입력의 fx. 자, 이거는 처음부터 분수부터 필요하네요. 분수해서 위에 a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위첨자로 4를 적어야 되니까 첨자 자리 선택을 해서 자리 만들어서 4 적고, 또 분수 아래에 내려가서 t를 적고요. t 적고, 그 다음에 제곱자리 첨자 필요하죠. 첨자 눌러서 2 적어주시고, 자, 그리고는 자리를 쭉 빠져나가야 돼요. 그죠? 오른쪽 한 칸 가면 t 자리까지 갔고, 한 번 더 가면 분수 뒤로 갔죠. 자, 빼기 1. 빼기 1 적고, 같다. 이꼴 기호 적고, 자, 이제 또 분수 필요하네요. 분수 자리 만들어서 위에는 G 적어주시고, 밑에는 4, 파이는 아까 찾아봤었죠. 파이 4파이까지. 그 다음 제곱은 첨자 자리 만들어서 2 적어주고요.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빠져나가야 되죠. 오른쪽으로 한 번, 두 번 하니까 분수 뒤로 갔어요. 이제 글자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대문자 M, 갈로에 대문자 M 더하기 소문자 M. 자, 이제 넣기.
자, 이제 4번 자리 하러 갈게요. 4번 자리는 시간 좀 걸립니다. 다시 쉬러 안 나가셔도 되죠. 이거 끝날 때까지 쭉 할 거예요. 자, 4번은 도형들을 쭉 그리는데 기본 개념이 제일 뒤에 깔려 있는 거 이거죠. 제일 뒤에 이거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오면 돼요.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는 큰 도형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 위에서부터 그려서 내려오는데 이 바닥에 깔려 있는 이 도형에는 글자 안 들어가 있죠. 이 도형에 이런 것들은 이 도형에 들어간 게 아니라 따로 별도로 도형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글자 없는 그냥 사각형에 끝을 둥글게 해놓은 거고 이거는 이 도형 안에 글자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요 노란색 사각형도 이 사각 자체에 글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글자 없는 사각형이고 그 안에 ABC 주식회사라는 그림이 있는 거고 요거 그림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글맵시고 글맵시. 그래서 요 노랑 도형에는 그거 없어요. 그리고 각각의 속성은 크기를 얼마로 할지 크기까지 다 줘놨어요. 그래서 그거 지켜서 할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요거 3개는 한 세트만 만들 줄 알면 요거 만들어서 복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한 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 한 세트에도 도형이 요 뒤에 색깔 있는 거 하나 깔려 있고 그 다음 요 글자 들어가는 도형 하나 있고 그 다음 요것도 글자 들어가는 도형. 요 도형은 투명하거든요. 투명한 속성은 미리 주기보다는 나중에 줄 거예요. 왜냐면 투명하면 도형을 선택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속성을 나중에 줄 건데 어쨌든 요게 3개가 한 세트.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한 세트를 잘 만든 다음에 복사해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글자 없는 도형은 글상자를 하지 마시고 사각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각형. 제일 밑에 큰 거 하나 할게요. 사각형 눌러서 적당히 대충 그리세요. 사각형 누른 다음에 대강 그리세요. 왜냐하면 그 속성을 줘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우리가 크기를 넣을 거예요. 그 도형의 크기는 125에 150. 크기 정확한 크기를 넣을 거기 때문에 요 자리 도형이 선택되어 있을 때 여기 찾았죠? 125를 적을게요. 125. 자, 메뉴 공간엔 내용을 썼으면 반드시 엔터를 쳐야 적용이 됩니다. 125에 150 그리고 엔터. 자, 정확한 크기를 크기 자리에서 줄 거기 때문에 처음 그리는 단계에서는 대충 그려도 된다는 거예요. 125에 150 숫자를 여기 125 적고 엔터를 쳐야 됩니다. 안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25, 150 되어 있는지. 내가 125를 적어도 엔터 안 치면 안 바뀌어요. 125에 150. 자, 문제에 색깔에 대한 속성은 없거든요. 요거거든요. 색깔에 대한 속성은 없으니까 적당히 내가 보고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돼요. 시험장에는 요거 시험 칠 때 시험장에는 흑백이기 때문에 무슨 색깔인지 몰라요. 그냥 적당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끝을 둥글게 말아줘야 되는데 끝을 둥글게 하는 거는 바깥의 아이콘으로는 선택할 수 없고 요 도형 안에서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으로 바로 갑니다. 개체 속성 요 메뉴를 눌러도 되고요.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개체 속성에 갔는데 선의 둥근 모양 설정. 자, 됐죠? 그러면 요거는 완성된 거고요. 자, 그 다음 바깥의 커서를 딱 빼세요. 아니, 색깔을 아무거나 뭐 다른 거 하나 넣으세요. 색깔 이름을 정확히 준 거 아니면 문제에서 정확히 준 거 아닐 때는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자, 이제 제목에 적혀 있는 안전산업고 파란 거 있죠? 그거 넣을 겁니다. 자, 윗부분에 있는 요 도형은 글자가 들어가는 도형이니까 처음부터 입력에 가시면 여기 글상자 있죠? 글상자. 글상자를 누르세요. 글상자를 눌러서 크기는 십자 모양 있으면 대강 그리세요. 시험 예제들은 다 크기 얼마 하라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대강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넉넉하게 그리세요. 그죠? 글자까지 써놓을게요. 자, 이제 글자 쓴 데까지 개체 테두리 한번 딱 눌러 놓을게요. 그러면 개체 안에 있는 모든 글자도 다 선택된 셈이니까 테두리 눌러 놓고, 자, 크기부터 해볼게요. 110 엔터, 그 다음 15. 도형 탭에 가시면 도형에 110, 15. 자, 그리고 이거는 면색 파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110 적고 엔터, 15 적고 엔터. 그다음 면색 파랑이니까 면색을 정확히 파랑으로 선택합니다. 자, 색상 테마가 오피스라이즈 파랑이 있어요. 색상 테마를 오피스 해놨다면 파랑을 선택하시고, 그다음 글꼴 자리, 글꼴은 궁서. 궁서에 24포인트, 궁서 24, 그다음 글자 색은 하양 돼 있네요. 흰색이죠. 궁서 선택하고요. 궁서 24. 자, 개체가 선택되어 있을 때 하셔야 돼요. 흰색 글자 색 자리에 흰색이 또 우리가 오피스 테마일 때는 흰색이 안 보이죠. 그러면 테마를 기본으로 바꿔서 여기 흰색. 그리고 수평 수직으로 가운데는 그냥 요 가운데 정렬만 하시면 돼요. 수평으로 가로 가운데를 해주면 되고, 세로는 기본이 가운데 돼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안 가도 되는데, 만약에 밖으로 갈 거면 개체 속성, 이렇게 글자 없는 도형은 더블 클릭으로 개체 속성에 갈 수 있는데, 글자 있는 도형은 더블 클릭하실 거면 테두리에서 더블 클릭을 해야 돼요. 글자 있는 자리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자꾸 글자 블럭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이걸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테두리 라인에서 더블 클릭으로 가셔도 되고. 자, 개체가 일단은 요거 마저 설명할게요. 아까 글상자에 세로의 속성은 기본값이 가운데 돼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안 와도 되는 겁니다. 자, 흰색은 요 글자 색 자리 여기서 바꾸는 거죠. 테마가 기본으로 되어 있을 때 흰색. 그리고 끝도 둥글게 돼 있네요. 그럼 개체 속성 한번 가야 되겠네요. 둥글게 된 거는 요거는 선의 반원입니다. 반원을 선택하고 설정. 자, 이제 넣을 속성은 다 넣었기 때문에 자리 배치만 적당한 곳에 이동시켜서 넣어주세요. 면색 파랑. 면색은 굳이 아까 여기서 안 했고 여기서 했는데 어쨌든 파랑. 그다음에 선 반원했고 설정해볼게요. 글자색 흰색.
문서 24 하얀. 문서 24. 위로 스크롤 쫙 올리세요. 기억자니까 한참 봐야 돼요. 요 막대를 눌러서 쭉 끌어 올리세요. 그다음에 24. 아니 여기 요거는 옆에 삼각형 눌러보면 24가 더해 있어요. 다시. 그다음에 흰색은 여기 눌러서 테마를 기본 가시고 그냥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흰색 선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운데 정리. 요 색깔은 파랑이거든요. 채우기 색을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파랑을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파랑을 선택을 할게요. 파랑. 어떤 크기든 색깔은 임의로 넣는 게 아니고 파랑이라고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랑. 지시사항 봐가면서 할게요. 그 다음 노랑 도형을 넣을 거니까 노란색은 글자 없는 그냥 사각형을 적당히 그리고 적당히 그려서 110에 50 크기만 110에 50. 그리고 색깔에 대한 지시사항은 없으니까 색은 마음대로 선택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컬러로 돼 있으니까 노랑 선택하는데 흑백이면 자기가 알아서 적당히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들어가는 게 ABC 주식회사가 시험장 가면 그 그림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실에는 자기 자리에 지난기에 구글을 했었던 자리면 파일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아닌 자리면 아무 그림이나 딴 거 그냥 불러오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커서는 바깥에 빼놓으시고요. 밖에 클릭 한번 하시고 입력의 그림 있죠? 입력의 그림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ITQ 하는 폴더가 있는지 보세요. 라이브러리 문서에 ITQ 문서에 더블 클릭하시고 ITQ 있으면 더블 클릭하세요. 그 안에 픽처 있으면 더블 클릭할게요. 자, 요거 ITQ 폴더 없는 자리 다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리는 일단 대충 다른 거 넣을게요. 문서에 아직 안 들어갔네. 문서에 ITQ 있네. 픽처. 없는 자리 있어요? 다 있네. 그러면 그 안에 그림 번호가 로고 1번. 로고 1번이 ABC 주식회사죠. 로고 1번을 더블 클릭해서 로고 1번 더블 클릭. 기본이 마우스로 그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십자 모양 나왔잖아요. 마우스 찾아보시면 십자 모양 나와 있으니까 자, 적당히 드래그 합니다. 그 설명 요거 잘 따라가셔야 돼요. 적당히 드래그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조그맣게라도 딱 드래그해서 놓고 조절점만 있고 그림 안 보이죠? 뒤에 숨어 있어서 그래요. 이거 지금 마우스 딴 데 클릭해 버리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배치 글 앞으로 배치를 글 앞으로 요거 딱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때 이거를 글 앞으로 바로 안 하고 요 조절점을 풀어버리면 저 뒤에 깔려 있으니까 위에 있는 이 도형 두 개를 옆으로 치워야 이 그림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도형들 두 개보다 더 뒤에 깔려 있어요.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조절점 절대 없애지 말고 딱 안 보인다는 건 뒤에 숨어 있다는 거니까 얼른 배치를 글 앞으로 당겨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는 속성을 넣을게요. 크기가 40에 30 크기부터
크기를 40 엔터, 30 엔터. 40에 30. 그 다음 그림 효과는 회색조. 그림 효과 자리에 그림 효과 적혀 있는데 회색조는 그림 요 효과에 있는 게 아니라 색조 조정에 있죠. 색조 조정에 가시면 회색조. 자, 그 다음은 밑에 하이퍼링크 해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2021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되어 있는데, 하이퍼링크는 책갈피가 있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뒤에 밑에 페이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에 책갈피부터 만들고 와야 돼요. 자, 여기 앞에 커서 둘게요. 앞에 제목 자리 제일 앞에 커서 두시고, 입력의 책갈피, 입력의 책갈피 해서, 자, 문제의 책갈피 이름은 전시회라고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전시회. 책갈피 이름을 전시회라고 적고요. 넣기. 전시회 넣기. 책갈피는 넣어도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인다 했어요. 보기에 조판부호 이렇게 선택하면 보이지만 그냥 그대로 한번 넣기까지 하셨으면 들어간 거고요. 다시 올라갈게요. 하이퍼링크는 한글 프로그램마다 같은 버전이라도 하이퍼링크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죠? 우리 저번에 자리마다 어떤 자리는 되는 자리도 한두 군데 있었지만 하이퍼링크 고치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정확하게 잘 넣으셔야 돼요. 자, 그림을 선택한 상태에서 입력의 하이퍼링크, 입력 하이퍼링크. 자, 그러면 전시회라는 책갈피가 보이죠? 요거 선택. 전시회를 클릭하고 넣기. 그러면 하이퍼링크까지 된 겁니다. 혹시 조절점 없어지기 전에 자리가 안 맞으면 자리를 잘 맞춰 놓으세요. 한쪽 왼쪽, 한쪽 옆으로. 이 조절점을 풀고 나면 이제 위치 못 옮겨요. 네. 그러니까 이 조절점이 있는 동안에는 아직은 개체를 다룰 수 있는데 잘 배치해 놓으시고, 바깥에 풀고 나면 손 모양 나와서 이제는 이걸 못 움직여요. 됐죠? 자, 이제는 입력 옆에 거 합니다. 입력. 그래서 요 단계는 사실 지금은 제가 그냥 쭉 한 번에 시험장 가서는 두 번, 세 번 수정할 시간 없으니까 바로 쭉 하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나중에 넣으시는 게 나아요. 다른 도형 다 완성하고 나서. 자, 그 다음은 입력의 글맵시. 글맵시에 보면 색깔이 단색이잖아요. 단색이니까 굳이 그라데이션 있는 이런 것들 선택하러 갈 필요 없고, 위에 바깥에 보이는 이 아이콘 딱 눌러서 이렇게 가세요. 컬러를 선택하지 마시고 글맵시 그림 자리를 눌러서 전문 전시회 글자 적으시고, 글꼴도 요 안에서 도둠 빨강, 도둠 하고요. 요 안에는 글꼴은, 글자 색깔은 없어요. 도둠까지 내용 쓰시고 도둠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모양, 글맵시 모양은 요 안에서 하시면 되죠. 나비 넥타이. 색깔은 없어요. 지금 내용 입력하고요. 글꼴은 도둠, 글맵시 모양은 나비 넥타이로 세 가지만 조절했습니다. 나비 넥타이. 넥타이 모양 그 위로 쭉 올라가세요. 더. 그 줄에 넥타이 모양. 앞에 요거 보세요. 제 자리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 줄 위로 5칸 정도 올라가시면 되겠네요. 자, 설정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깔려 있어요. 그죠? 뒤로 가버렸어요.
아까 뭐 했습니까? 배치. 자, 글맵시는 배치가 안 보이네. 자, 이거에 더블 클릭하면 기본에 가면 배치 또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맨 그래프로 할게요. 그러면 바깥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이왕 요 개체 속성이 왔으니까 이 안에서 다 해버릴게요. 배치에 가서 50에 30 크기를 여기서 조절해도 되죠. 여기 글 앞으로 했습니다. 글 앞으로 하고 50 그다음에 30 설정해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설정하고 나면 아까 이 도형 뒤에 깔려 있던 것이 이제 앞으로는 올라왔어요. 위치는 끌고 오면 돼요.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이제는 있어요. 아까 그 글 앞으로를 안 했을 땐 가져오면 뒤에 깔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올 거고요. 글자의 색깔. 자, 글맵시는 글자가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글자 색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도형에 색깔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색 채우는 색 채우기에서 여기에서 빨강을 하셔야 돼요. 도형에 사각형 도형에 빨강색 채우듯이 글맵시 글자를 빨갛게 이렇게 색깔 채워주는 겁니다. 자, 이제 밑에 거는 왼쪽에 있는 색깔 있는 도형부터 먼저 할게요. 입력하시고 색 있는 요 도형은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직사각형 적당히 그리세요. 적당히 그리는 거는 전부 숫자를 줘놨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 보면 크기가 얼마입니까? 10에 15 10 그 다음 15 색깔은 하양을 제외한 임의의 색 했으니까 아무 색깔이나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돼요. 우리 컬러가 있으니까 보이는 대로 색깔 하나 넣을게요. 10에 15 색은 임의로 하나 넣으시고, 자, 그리고 이제 가가 적혀 있는 글자 들어가는 사각형 글상자 가로 글상자 눌러서 마찬가지로 적당히 대충 그리세요. 그리고 글자도 쓰고 가로 글상자 해서 대강 그려서 글자 쓰고, 자, 개체 테두리 눌러 놓을게요. 개체 테두리를 눌러서 15에 12 그 다음 면색은 우리가 안 바꿔도 기본값이 하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시면 되고, 궁서 20 궁서에 20 수평 수직 가운데인데 수직으로는 이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평으로 이렇게 가로 가운데 이것만 해주면 되죠. 가운데 정렬. 자, 그 다음 끝을 둥글게 해줘야 되니까 개체 속성은 저 위에 아이콘 눌러도 되고 테두리 라인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선이죠. 선의 둥근 모양, 선 둥근 모양 설정. 자, 속성은 다 맞춰놨으니까 요 테두리 조절점 있을 때 위치만 다시 그 그림처럼 왼쪽으로는 딱 붙이고, 그죠? 이렇게 됐네요. 밑에 도형 없어졌네. 실행 취소 한번 할게요. 밑에 도형 깔려있는 거 어디 갔어? 언제 지워졌나? 개체를 똑바로 선택
대체 속성 가서 끝을 둥근 모양. 자리 이렇게 대체했어. 까지. 또 질문 있어? 수평은 이미 가운데 돼 있고, 수직은 가운데 돼 있고, 수평 가운데 하셨네. 그거는 분서 둥글게 해야 되는데 분서에 20. 그다음에 여기에는 15에 12, 15, 12. 그다음 둥글게 해주는 건 대체 속성, 대체 속성의 선의 둥근 모양. 속성을 다 했으면 아까 많이 놓쳤네. 일단 놔두세요. 이거 할게요. 글자의 속성. 여기 크기는 15에 12, 15. 자, 반드시 센터. 아까 페이지를 안 내리고 해가지고 이거 넘치는데. 이거 위에 거는 나중에 또 그냥 연습하면 되니까. 이거 저 속성 그 그래프로 안 바꿨네. 연예지만 여기 ABCD 시키면서 따라가는데 어디가 최근 많이 일단 요거대로 할게요. 요 밑에 것만 신경 써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글상자, 가로 글상자 해서 쭉 그려주시고 글자도 쓰고요. 적당히 그려서 글자 쓰고 가로 글상자, 글자 들어가는 상자를 만드세요. 혹시 글상자로 안 했고 그냥 사각형으로 해버리면 커서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글자 넣기 요거 눌러주면 글자 들어갈 수 있죠. 글자 넣기라도 눌러주면 커서 들어갑니다. 글상자를 안 하고 사각형을 했다면 글자 넣기라도 눌러서 글자 써주시고 가로 글상자 자, 글자 넣고 나서 테두리 누를게요. 테두리 눌러서 자, 이거는 크기를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글자 다 들어갈 만큼 적당한 크기면 되고요. 선 종류는 점선 또는 파선입니다. 그래서 선 스타일의 선 종류의 요거는 파선이고요. 요거 점선이고 그렇거든요. 마음에 드는 걸로 요 두 번째 걸로 할게요. 파선을 하나 할게요. 그다음 면색은 없습니다. 요거는 맨 마지막에 나중에 할게요. 글꼴은 굴림의 18포인트. 굴림 18포인트. 그다음 수평 수직 가운데인데 수직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수평으로 가운데 정렬. 굴림 18포인트입니다. 굴림은 기역자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로 올라가면 되지.
자, 그리고 요 도형은 옆에 거랑 원래 줄을 딱 맞추는 방법은 있지만 그냥 적당히 라인이 맞는지 보시고 두께도 옆에 거하고 비슷하게 크기 높이 조절을 하세요. 보기 좋게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적당히 보기 좋게 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도형을 다 선택을 할 거예요. 하나 선 아까 선을 그 모양을 다시 한번 그 모양을 선 스타일, 선 스타일, 선 종류의 파선. 종류의 자, 도형을 요거 세 개 선택할 겁니다. 이제 요거 한 세트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요거 하나랑 쉬프트 눌러서 하나 더, 또 하나 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요거 세 개를 선택하세요. 자, 그리고 복사를 할 건데 우리 복사할 때 뭐 눌러요? 컨트롤 드래그죠. 그냥 드래그는 이동, 컨트롤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사. 근데 수직으로 똑바로 줄 라인 맞추려면 쉬프트까지. 그래서 자, 그리고 마우스 화살표의 위치는 색깔이 있는 자리. 이 자리에 아까 투명해 놨으면 이 자리 선택하면 안 돼요. 색깔이 있는 이런 자리 가야 되는데 지금은 다 색깔이 있으니까 흰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색깔 있는 자리 위에서 컨트롤과 쉬프트 드래그해서 눈대중으로 할 거거든요. 눈대중으로 할 거니까 3개 들어갈 만큼 적당히 띄워서 놓고 밑에 공간 봐가면서 적당히 띄워서 놓으세요.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잘 해야죠. 뚝뚝 붙어 있으면 잘못했으면 바로 실행 취소를 하세요. 계속 엉뚱하게 하면 안 되고 실행 취소해서 간격을 눈대중으로 천천히 하시더라도 딱 잘 맞춰서 3개를 만들고 이제 다 됐죠. 커서 넣어서 글자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만 수정하면 돼요. 그죠? 커서를 넣어서 글자 수정. 자, 이 자리에 글자 수정하실 때 앞에 잠깐 보세요. 자, 이 자리에 글자를 한 개씩 딜리트 이러면 너무 느려요. 컨트롤 A. 컨트롤 A는 모두 선택이죠. 블럭 설정한 상태에서 딱 지우고요. 딜리트. 그리고 쓰면 돼요. 컨트롤 A로 블럭 설정한 상태에서 자, 혹시 이 자리 글자 양이 많아서 밀려 내려가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이거 처음 만들 때 처음부터 좀 넉넉하게 크게 했으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밀려 내려갔다. 그러면 이게 글자 양이 많으면 밀려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자, 그랬는 분은 요거 3개 동시에 선택을 해서 옆으로 크기를 좀 넉넉하게 더 키워주시면 돼요. 하나 누르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옆으로 크기를 조금 더 키우세요. 그죠? 자, 요거 3개만 정확히 이것만 선택해야 돼요. 뒤에 깔려 있는 거 선택되면 안 됩니다. 요거 3개만 선택을 해서 자, 범위 설정 잘못하신 분은 다시 해야 돼요. 뒤에 있는 이 도형 이거 선택되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 다음에 두 번째부터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크기 조절. 지금 그렇게 해도 이게 중간에 늘어나는 게 안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 취소로 되돌려 가지고 밀려 내려가기 전 상태로 좀 돌리세요. 글자 밀려 내려가기 전 상태라는 거는 글자 몇 자 지워서 안 내려가도록, 그죠? 예, 이렇게 좁은 상태에서 크기 조절해 놓고 나중에 커서 넣어서 마저 쓰세요. 밀려 내려간 상태에서 높이가 세로 길이가 커졌잖아요. 그거를 따로 줄이면 위에 거랑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글자 밀려 내려간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 높이가 이미 커져 있는 상태에서 안 줄어드니까 글자 몇 자 지워서 그냥 똑같은 높이로 돼 있을 때 글자 몇 자 지우세요.
몇 자 지어서 똑같은 높이로 해놓고 그 상태에서 크기를 옆으로 넉넉하게 공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글자 쓰세요. 글자 몇 자 있다가 다시 더 쓰도록 하고 이거 벌써 길어졌네. 크기 조절을 한번 건드렸나 보네요. 지금지수로 되돌렸고요. 이 바깥에 그런 선택 안 돼야 되고 요거부터 이렇게 세 개 옆으로 좀 공간이 있으니까 아마 좀 크게 키워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씁니다. 또 질문 있어요? 예. 이거 커지니까 이거까지. 그러니까 이거 바깥에 거 선택되면 안 된다고. 네. 바깥에 거는 아까 크게 맞춰놨는데 벌써 흐트러져 버렸네, 그죠? 벌써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조절한다고 하면서 이거 흐트러졌어요. 125에 150. 125에 괜찮은데. 자, 요거 글자 지워도 이미 커져 있네. 좀다 내려줄게. 다 내려줘서 건드리기 여기까지. 그러면 이것도 맞게 돼 있고. 글자 밀려 내려가면 다시 따로 조절하기는 곤란하니까 요거 세 개만 이때 바깥에 거 선택되면 안 돼요. 요거 세 개만 점 딱 적혀있어요. 밖에는 점이 없어야 돼요. 넉넉하게 키울게요. 여기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쓰면 돼요. 자, 여기 세 개 투명하게 안 했거든요. 색깔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색을 채우기 색을 색 없음. 네, 세 개 다. 색 없음 하면 투명해지니까 뒤에 있는 도형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색깔들, 여기 색깔 들어가는 사각형 있죠. 색깔 각각 다 다르게 바꿔주시고. 채우기 색깔 바꿔주세요. 요 세 개의 색은 이 도형의 색깔은 채우기 세 개, 색 없음이라고. 색 없음. 흰색도 아니고 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하니까 색을 없애면 그 뒤에 도형을 투명하게 하면 안 되고 다시 실행 취소. 잘못됐을 땐 항상 실행 취소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뒤에 깔려있는 이 밑에 있는 도형 있죠. 그거를 피해서 위에 있는 걸 잘 건드려야 되는데 자꾸 뒤에 거가 선택된 상태에서 크기 조절해버리면 처음에 해놨던 크기가 자꾸 여기 숫자가 바뀌어버려요. 크기 조절하면 숫자 바뀌고 이거 선택되어 있는데 아까 투명까지 해버리면 이 도형까지 투명해져 버리고 속성이 자꾸 다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까지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 넘어갈 거예요. 네. 네. 선 종류는 파선. 아까 요거 도형 3개 선택해서 선 스타일, 선 종류, 파선. 드래그를 아니요. 3개를 선택. Shift 누른 상태에서 3개 선택을 하고 선 스타일 가서 선 종류를 파선 선택해야죠. 계속 해도 돼요. 색 없음을 누르니까
지금 우리 설대 가야 돼. 지금 남은 거 맞아 쭉 할 거거든요. 지금 수업한 거를 녹화를 하고는 있는데 녹화를 하고는 있는데 너무 천천히 가고 있어가지고 녹화한 거 보시다 보면은 지루하실 싶은데 녹화한 거 좀 올려놓을까요? 그건 스킵 안 돼요. 스킵을 하시면 되지. 제가 유튜브로 올리면 복습하실래요? 네. 복습하실래요? 제가 이거를 편집을 해서 올리면 너무 힘들어요. 편집하려니까 소리 이렇게 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다 잘라내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아니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편집 없이 그냥 한번 올려볼게요. 일단은 요거 나머지 시간 되는 만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 어디서 찾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세 번째 페이지 갈게요. 세 번째 페이지. 머릿말부터 넣을게요. 첫 줄에 머릿말 우리 교재에서는 안 했죠. 쪽에 가시면 모든 페이지 상단에 반복해서 들어가는 게 머릿말인데 쪽에 가면 머릿말 있어요. 쪽에 머릿말 한 번 더 머릿말 꼬릿말 자리 클릭을 할게요. 자, 그러면 종류는 머릿말이고 위치는 양쪽. 머릿말 양쪽 없음 그냥 기본 그대로 그냥 만들기만 누르세요. 만들기만 누르면 우리가 머릿말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백 줄 때 머릿말 여백 10을 줘놨어요. 그냥 만들기 눌러주세요. 10을 줘놨기 때문에 이 자리 커서 두시고 글자 쓸게요. 몇 가지만 하고 멈춰야 되겠다, 그죠? 자, 글자 쓰시고 컨트롤 A, 굴림 10 오른쪽 정렬, 굴림 10 오른쪽 정렬, 컨트롤 A 해서 블럭 설정하시고요. 글자 수정하려면 블럭 해야죠. 블럭 설정하고 굴림 10 오른쪽 정렬, 컨트롤 A로 블럭 설정할게요. 글자의 블럭 설정해야 돼요. 글자의 컨트롤 A 블럭 설정하고 굴림 10 오른쪽 정렬, 굴림 자, 그리고 머릿말을 다 썼죠? 머릿말은 쓰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 본문 공간에서 머릿말 공간으로 포인트가 옮겨져 갔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저 공간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머릿말 꼬릿말 닫기를 해야 이 본문 공간이 활성화됩니다. 머릿말 자리는 잘못 썼다면 이 자리에 더블 클릭을 하면 다시 커서 들어가니까 수정할 수 있어요. 나올 때는 닫기를 눌러서 나오시면 돼요. 자, 머릿말을 세 번째 페이지에 적었는데 위에는 어떤가요? 위에는 없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 제목줄
제목줄 블럭 설정할게요. 제목에는 글꼴도 바꿔야 되고 또 덧말도 넣어야 돼요. 덧말부터 넣을게요. 일단은 블럭 한 상태에서 쭉 처리를 할게요. 입력에 덧말, 입력, 덧말 자리에 그 위에 적혀 있는 작은 글자. 본말은 아무거나가 아니라 이거 블럭 설정에 있는 요 글자가 본말에 적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요 제목 글자를 블럭 설정하고 국민안전증진이 왜 들어가죠? 제목 글자를 블럭 설정하고 덧말 이렇게 가셔야 돼요. 글쎄요. 취소하고 다시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는 자꾸 나가서 요거 제목 자리 이거 블럭 설정 그리고 덧말 그럼 요 글자 맞죠? 지금 그 덧말은 우리가 치야 되는 겁니까? 네, 덧말은 써야죠. 블럭 설정, 덧말 덧말 자리에 글자 쓸게요. 위에 있는 작은 글자 넣어주시고 네, 위라고 선택이 기본이 위죠. 바꿔야 되면 이제 선택하는데 위 돼 있고요. 넣기. 다시 한 번 더 요 글자 블럭해서 도둠 18포인트. 근데 꼬리표가 따라다녀. 블록 잡아가지고. 꼬랑지 A4 용지가 따라다니는. 그거는 마우스 포인터가 자 앞에 볼게요. 머릿말 자리로 조금만 마우스가 올라가면 머릿말 표시되는 마우스로 바뀌어요. 글자 자리에 여기 이 글자를 블럭할게요. 글자 블럭해서 도둠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글자 속성을 덧말하고 난 다음에 글자 속성을 나중에 넣으세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죠. 요거까지 한 거를 일단 저장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까지 요 자리에서부터 뒤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저장하시고요. 저장하고 요거 닫을게요.